당신은 혹시 금요일 오후 3시쯤이면 이제 주말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삶,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긴 한데 이게 정말 내 삶에서 가능한 목표일지 아니면 여전히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시는지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 바로 이 주 4.5일 근무제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반나절 더 쉬는 문제, 그거 이상으로 좀 복잡하고 중요한 의미들이 얽혀 있거든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논의의 핵심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2025년 9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그 최신 정보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 자료도 있고요. 관련 언론 기사들, 또 노동계나 경영계 입장을 담은 보고서, 전문가 분석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 핵심을 뽑아내고요. 이것이 당신의 일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또 과제는 뭔지 이걸 함께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자료들은 그야말로 2025년 9월 현재 한국 사회에 딱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언론의 시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죠. 노동계와 경영계의 아주 첨예한 입장 차이, 여기에 또 냉철한 전문가 분석까지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딱 이것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4.5일제는 이게 단순히 덜 일하자, 이런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금 구조, 기업의 생산성 문제, 또 일하는 방식의 혁신, 심지어는 저출생이나 지역 소멸 같은 아주 거시적인 사회 문제까지 정말 여러 겹치 이해관계와 고민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이죠. 맞아요.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첫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2025년에 주 4.5일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 중에 대한민국 주 4.5일제 도입 논의 심층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짚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흐름은 역시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거겠죠.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그 이전에 아주 장시간 노동 관행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과 삶의 균형, 그러니까 워라밸을 좀 실질적으로 누리고 싶다, 이런 열망이 커진 거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걸 넘어서 개인적인 시간이나 여가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넘어서 이제는 금요일 오후까지 확보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커졌다는 거군요. 그리고 또 다른 배경으로는 생산성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다는 점, 이것도 꼽을 수 있겠어요. 일부 유럽 국가 같은 데서 근무 시간을 줄였는데도 생산성이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높아졌다, 이런 사례들이 국내에도 알려지면서요. 무조건 오래 일해야 생산성이 높다는 기존의 생각, 이 통념에 좀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하고 일의 결과가 반드시 비례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된 거죠. 오히려 좀 짧은 시간 동안 확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인구 구조 변화, 이것도 중요한 배경이에요.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 또 여성이나 고령자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좀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인력으로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높이려면 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절박함도 깔려 있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일부 노동계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장시간 노동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주 4.5일제가 오히려 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그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쟁점 분석 자료 보니까 최근 금융노조 파업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었죠. 네, 맞아요.
노동시간 단축이 결국 일과 가정을 좀 양립 가능하게 만들고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 4.5일제 논의가 단순히 노동시간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려고 할까요? 저희가 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핵심 기조는 점진적 그리고 선택적 도입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의무화했을 때 올 수 있는 충격, 이걸 좀 우려하는 거죠. 대한민국 주 4.5일제 도입 논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이미 2024년에 일부 공공기관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아, 그 시범 사업 결과요? 맞아요. 직원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날았다고 하죠. 근데 생산성 측면에서는 업종별로 결과가 꽤 달랐다고 들었어요. IT나 전문 서비스직처럼 업무 자율성이 높은 곳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제조업이나 대면 서비스가 꼭 필요한 업종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정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보니까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좀 높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2025년 9월에는 아주 중요한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바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라는 노사정 협의체예요.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쟁점 분석하고 주 4.5일제 추진 현황과 쟁점 2025.09 이 두 자료 모두 이 기구 출범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노사정 협의체라면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인 거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들까지 다 참여해서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해서 OECD 수준까지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고요. 법으로 막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의 규모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특히 소방, 의료, 또 운수업 같이 좀 과로 위험이 높고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직종들, 이런 곳들을 우선적인 고려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는 좀 공감대가 있는 거죠. 또 주 4.5일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고요. 이른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내용은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쟁점 분석 자료에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의 로드맵은 이렇게 좀 차분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논의에 확 불을 지핀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금융노조의 총파업 소식입니다. 2025년 9월 26일이었죠.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도입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쟁점 분석 자료 보니까 이게 2022년 이후 3년 만에 벌어진 대규모 파업이라고 하더군요. 네,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금융노조 위원장이 파업 출정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권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하고 장시간 노동, 이게 결국 낮은 출산율이나 지방 소멸 현상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서 주 4.5일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근무 조건 개선 요구를 넘어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더 큰 명분을 내세운 거죠. 특히 금융권은 과거 2002년에 다른 산업보다 좀 앞서서 주 5일제를 도입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융권이 주 4.5일제 도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자료에서도 이 역사적 맥락을 좀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움직임하고 동시에 정부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한편으로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정작 일생활 균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쟁점 분석하고 주 4.5일제 추진 현황과 쟁점, 자료 모두 이물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 확산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하는 거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정부는 예산 효율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하고 워라밸 향상으로 외치는 정책 기조와는 좀 상반된 행보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함께 진정성 논란이 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정책 방향, 또 현장의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 논란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주 4.5일제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 이걸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돈 문제, 즉 임금 보전 문제입니다. 네, 가장 현실적이고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노동계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근무 시간은 줄이더라도 기존에 받던 임금은 그대로 보전되어야 한다. 즉,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 4.5일제 도입 논의 심층 분석하고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쟁점 분석 두 자료 모두에서 노동계의 이 요구를 핵심 사항으로 꼽고 있어요.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야 이게 실질적인 혜택이다, 이런 주장이죠. 하지만 경영계, 특히 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어요. 일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월급은 그대로 줘야 한다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죠. 맞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거의 생존의 문제로까지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앞서 언급된 두 자료에서도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 협동조합 같은 단체들이 인건비 상승이나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의 임금 체계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대한민국 주 4.5일제 도입 논의 심층 분석 보고서에 이런 정부 입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결국 생산성 향상이 임금 문제 해결의 열쇠다. 이런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적용의 어려움. 특히 중소기업하고 특정 서비스 업종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도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반영된 쟁점입니다. 대기업이나 일부 IT 기업하고는 달리 인력이 늘 부족하고 대체 인력 구하기도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많아요. 또 병원이나 호텔, 소매점처럼 24시간 또는 장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서비스 업종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구체적인 수치도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 그러니까 42.1%가 주 4.5일제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납기 준수에 어려움을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24.1%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문제를 넘어서 실제 생산이나 운영 차질에 대한 걱정이 큰 거죠.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에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면 주말 동안 긴급 주문 대응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해외 바이어하고 시차 문제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요. 업종별 또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좀 유연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직원이 다 금요일 오후에 쉬는 대신에 특정 요일에 좀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다른 날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또 대한민국 주 4.5일제 도입 논의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자동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도입하세요가 아니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군요. 근데 흥미로운 제안도 있었어요.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쟁점 분석 자료에 소개된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의 의견인데요. 기업 규모별로 접근하기보다는 산업별 특성에 맞춰서
노사 간 단체 교섭을 통해 점진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식,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제안이었죠. 네, 그렇죠. 산업별로 노동 환경이나 생산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해당 산업의 노사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하고 IT 서비스업의 주 4.5일제 적용 방식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쟁점입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생산성은 괜찮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생산량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죠. 네, 특히 제조업 기반 기업이나 건설업처럼 물리적인 작업 시간이 생산량하고 바로 직결되는 분야에서 이런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집중도를 높인다고 해서 기계 돌리는 시간을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지적이죠. 이 우려는 대한민국 주 4.5일제 도입 논의 심층 분석하고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쟁점 분석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경영계의 핵심적인 반대 논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를 리는 없을 텐데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정부는 주 4.5일제가 성공하려면 이게 단순히 쉬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의 혁신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주 4.5일제 도입 논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보면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 문화 같은 거 과감히 없애고 집중 근무 시간을 확보하고 또 디지털 전환, DX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노력이 꼭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 시간 단축을 계기로 해서 조직 문화하고 업무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런 거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과제는 아닐 겁니다. 특히 주 4.5일제 추진 현황과 쟁점 2025.09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 이게 이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생산성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근무 시간만 줄이면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하고 지원책 마련, 이게 주 4.5일제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관련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 얽혀 있네요. 그럼 정부가 이런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 방안이나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실효노동 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네, 몇 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추진 현황과 쟁점 201599 하고 주 4.5일제 추진 현황과 쟁점 자료들을 보면요. 노사 합의를 통해서 좀 선도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일정 기간,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거죠. 올 6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재원 마련도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도 주 4.5일제 도입 지원 및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약 32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내용이 주 4.5일제 추진 현황과 쟁점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 예산 규모가 충분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외에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요. 특히 그 포괄 임금제 문제가 자주 언급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괄 임금제라는데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수당 같은 걸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고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계속 지적되어 왔거든요. 아무리 법정 근로 시간을 줄여도 이 포괄 임금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임금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이게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추진 현황과 쟁점 201599와 주 4.5일제 추진 현황과 쟁점 두 자료 모두 이 포괄임금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포괄임금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주 4.5일제가 그냥 무늬만 단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 외에 휴가제도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네, 노동시간 단축하고 한 끼 휴가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반차, 그러니까 반일 연차 외에 시간 단위로 연차를 좀 쪼개 쓸 수 있도록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 휴가를 이월하거나 저축해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한꺼번에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저축계좌제 같은 제도, 이런 것들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자료들에서 언급된 내용이에요. 좀 더 자유롭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만약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정보 채널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판단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가시면 관련 정책 발표나 보도자료, 또 시범사업 결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대화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나 합의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때때로 거시경제적인 영향 분석 자료를 내놓기도 하고요. 이런 공식 채널 정보는 아까 언급된 대한민국 주 4.5일제 도입 논의 심층 분석 보고서에서도 주요 정보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채널 외에는 어떤 곳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물론 언론 보도도 중요하죠. 주요 종합일간지나 경제 전문지들은 물론이고요.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나 아니면 IT 산업 동향을 주로 다루는 기술 전문 매체 같은 곳에서도 이 주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별 영향 분석이나 실제 도입 기업 사례, 그리고 기술 발전과의 연계성 같은 좀 특정 관점에서 심층적인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좀 비교하면서 접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 주 4.5일제 논의에 대해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5년 9월 현재 정부는 워라밸 향상, 생산성 증대, 또 인구 변화 대응 이런 것들을 목표로 주 4.5일제의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사정 협의체인 7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가동했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임금 보존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고요. 또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업종에서의 적용 어려움, 그리고 생산성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노조의 총파업이라든지 관련 예산 삭감 논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더해지면서 논의의 향방은 여전히 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논의는 단순히 금요일 오후에 쉬느냐 마느냐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장시간 노동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또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경제구조나 생산 방식 자체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죠. 당신의 일하는 방식, 당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문화, 나아가서는 저출생이나 지역 활력 같은 거시적인 사회 현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변화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주 4.5일제 논의가 디지털 전환이나 AI 기술 발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들도 간간히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서 그 줄어든 시간 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될 일의 내용과 가치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게 될까요? 어쩌면 노동시간 단축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다음번 저희의 탐구를 통해 더 깊이 파고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